나는 역사에서 객관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를 지식인이 되려면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역사 인식이 좀 필요하고 역사를 객관적으로 알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분별을 하면서 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 없으면 아예 보지 마세요. 난 역사 드라마 재밌게 보긴 하는데 역사 드라마 보면 잠깐만 헷갈려요. 그죠? 과거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고. 아무튼 역사의 객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불행 중에 하나가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만드는 것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고요. 이번 정부도 또 역사교과서 이제 뭐 만들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의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국론이 분열돼 있어요. 이게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물론 뭐 생일이 뭐 언제면 어때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 사실 뭐 몇 년생이지만 내가 우리 아버님 아버지가 호족에 1, 2년 늦게 등록해서 내 나이는 너보다 많아. 임마 내가 형님이야.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뭐 개인적으로 생일이 1, 2년 나중된다고 해서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상당 부분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이 됐고 건국기념일이 언제고 이건 국민적 공감대가 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대종교, 단군 BC 2333년을 단기 일기라고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단기를 썼습니다. 옛날 나온 우표들을 보면요. 단기로 나와요.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표 수집을 좀 했었는데 그때 단기로 연도를 쓴 우표를 내가 좀 갖고 있어요. 아마 그거 갖다 팔면 돈 좀 될 것 같은데 우리 집 창고에 처박혀 있어요. 옛날엔 단기를 썼어요. 내가 어렸을 때. 60년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했으면 2018년은 단기에 4351년이야. 지금은 참 2019년이니까 4352년이네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거 그냥 민족적 자긍심을 위해서 이런 언급은 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이거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48년이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논란이 붙기 시작해서 60주년 때 10년 전에는 여야가 다른 곳에서 기념행사를 했어요. 한쪽에는 60주년이다. 한쪽에는 60주년 아니다. 그리고 작년이 이제 1948년으로 따지면 작년이 건국 70주년이에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건국 70주년 뭐 이런 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919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올해가 100주년이라는 거예요. 1919년이 어떤 해인지 알죠? 3.1운동.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3.1운동 덕분에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죠. 물론 이제 그 전에 4월 달에 한성정부도 세워지고 상해도 세워지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정부도 세워지고 세 군데 세워지고 그거 외에 페이퍼 가버먼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선포만 한 정부가 또 열 몇 개 있어요. 그런 거 다 빼더라도 중요한 실질적으로 조직까지 되고 막 이랬던 정부가 3개 있는데 이거를 다 통일한 게 9월 19일이에요. 상해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미국에 있던 안창구나 하와이에 있던 이승만이 상해로 가고 노령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해로 오고 해가지고 다 세 군데서 연합을 해서 정식으로 출발한 게 9월 19일이기 때문에 1919년 9월 19일을 우리가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만주사변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일본이 이제 탄압하고 하면서 이제 쫓겨다니면서 거의 와해됐다가 나중에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폭탄 터뜨려가지고 이제 일본군 수뇌부들을 죽이고 나서 장개석이 이제 김구를 도와서 상해 임시정부를 후원을 합니다. 그래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그런 역사적 과정을 하면서
아무튼 1919년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건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1948년 제대로 남한만이라도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 이게 건국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타깝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2번째, 13번째 가는 대국인데 자기네 나라 생일은 좀 국민적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어떤 것으로 하든지 간에 국민적 합의가 좀 생일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생일을 결정하는데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누가? 국민투표에서 할까요? 두 번째, 대통령이에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했어요. 왜? 그 전까지는 자신은 문민정부다. 자기는 민간인들이 세운, 그 전까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계속 군인 세력들이 했다. 이제 처음으로 민간인이 하기 때문에 문민정부라 그러고 이제는 군부 독재를 끝냈기 때문에 역사를 내가 좀 바로 세워야겠다. 그래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주장했고 당시 민주주의 열풍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상당히 오만한 발상이에요. 어떻게 정치가가 역사를 바로 세웁니까? 히틀러예요, 자기가. 독재가예요.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바로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국민들이 왜 아무도 거기 토를 안 들었냐? 이제 군부 시대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다는 것에 온 국민이 동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거를 갖다 예리하게 저거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권 잡을 때마다 내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등장하면 역사가 정당리당리하겠다는 정치의 소재가 되어버리면 희생자는 국민이에요. 절대 역사는요 정치가가 세우면 안 되고요. 좀 더디고 오래 갈더라도 이 역사 문제를 전공한 전문가들이 학술적으로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걸 가려내야 돼요. 처음에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토론하다 보니까 틀린 것 빼고 틀린 것 빼고 틀린 것 빼고 하다 보면 가끔 수렴해 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맞지. 어느 한 정치가가 그 짧은 5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역사를 내가 마음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발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도 안 풀리는 수학적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투표해서 풀어요? 어느 답이 맞는지? 말도 아니잖아요. 정치가가 할 수는 더더욱 없을 거고 그건 아무리 어렵더라도 수학가들이 천재들이 나와서 논쟁을 해야 돼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느 학설이 더 옳고 그르고 이거는 저도 감히 못해요. 이거는 우리 역사가들이 정말 자기 개인적 생각 가지고 막 연구하고 자료 끄집어내고 토론을 해서 학계에서 몇십 년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할 일이지. 그리고 정치권이나 국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당장 어쩌란 말이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거 가지고 너무 국론분열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가들이 이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있어요. 그건 저 한 사람의 견해일 뿐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직 우리나라 학자들이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내 개인적 의견이라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역사가 실증적이냐 아니냐 했을 때 실증적인 면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